오늘 갤럽 나오는 날이죠. 윤석열 지지율 긍정 29, 부정 63. 이 보통 일이 아닌 게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도 생각하는 것보다 그 부정도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예,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윤석열 못한다는 얘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50% 후반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갤럽이 부정 63이 나왔어. 이거 어쩔 거야. 이것도 보수 응답자가 더 많은데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찢어지네. 지금 그러니까 31이던 게 29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저거 보면 진짜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칸씩 내려가야 되는데 33, 32, 31 하면은 30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두 칸 내려가가지고 30선이 무너졌네요. 네,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연령별 평가에서 60대까지도 못한다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부정이 더 높네요, 정말. 역시 70대 이상 건강하십시오. 60대는 42대 54, 부정이 54고요. 50대는 26, 68이고요. 40대는 18대 79고요. 모닝 컨설트보다 더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30대는 16대 78이고요. 다음에 29세 이하는 18대 65 나옵니다. 대단하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왜 60대들은 노인정을 안 가잖아. 너무 젊어가지고 그렇죠. 담배 심부름 할까봐.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에 가시는 분들은 다 70대야. 여기서만 자기들끼리 윤석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윤석열이 잘한다는 소리를 하면 진짜로 의절당하는 상황. 그러니까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연금도 깎이고 보험료도 그 보험 혜택도 깎이고 어른들한테 좋아질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 지지율 29, 한국갤럽에 의하면 9개월 만에 30% 밑돌아. 야, 30%가 무너졌네요, 드디어. 그러니까 한국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24%가 가장 밑에였었거든요. 취임 네, 1년 차 이후에. 때? 네. 그게 갤럽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 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때 24%가 나왔을 때 각종 평론가들이 20% 밑으로 가면 탄핵이라는 얘기가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29%도 그러니까는 100명이 모였으면 29명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이상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 5명이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답답해요, 말을 진짜. 못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정치적인 성향이 거의 없는 사람 입장에서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하지 않냐?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투표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면 확장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윤석열 못한다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성이 없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윤석열이 못하는가 보다 하는 확장성이 윤석열 못하는 쪽은 커지잖아요.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응답 성향도 한번 볼까요? 아직도 보수가 진보보다 아직도는 표현이 그러네. 이번 주에도 보수가 진보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어떤 날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진보 쪽에 전화를 받는다고 쳐봐봐. 24% 나오는 건 금방입니다. 그 모닝 컨설트하고 비슷하게 나와야죠. 그게 사실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윤석열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계속 나오지만 윤석열은 이거 못 고칩니다. 경제, 민생, 물가. 당연 탑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잘해도 뭐 이념 뭐 쪽쪽 해도 야, 경제나 살려. 이게 일반적인 심리인 거고요.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외교, 김건희 문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뭐 거부권 행사 뭐 등등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거부권 행사가 또 이 항목에 들어왔고요. 이유가 많아도 술을 끊어야 돼요. 술을 끊지 않고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생각한다. 근데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죽어야지 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끊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뭐 오늘 방송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짧게 하고 가려고 무당층이나 중도 같은 데서는 이미 끝났어요. 지지율 10%도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신경 쓰지 말게 무당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장 거의 안 나와요. 이번 투표율
70% 이상해 봅니다. 총선. 다음 달에. 와, 지금 2월 됐으니까 다음 달이네, 총선이. 어우, 개살 떨려요. 자, 다음에 모닝 컨설트. 긍정 20, 부정 71. 모닝 컨설트는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휴미오가 꼴등을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이 꼴등에서 4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겠네요. 한 칸 올라갔잖아요. 지난주에는 3번째였는데. 그러니까 60%가 넘으면 여론조사에 의미가 없고 70%가 넘으면 만장일치다. 사실상 이게 여론조사의 기본 보는 누리 같은 거예요. 모닝 컨설트는 세계적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데 부정이 71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지. 윤석열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 새끼 뭐지 하는 수준이죠, 이제. 아, 쟤랑 만나면 안 되겠다 싶은 수준인 거죠. 7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산핵 상태고요. 어저께 정봉주 의원이 강북에서 있는 촛불 집회에 연사로 나가서 본인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탄핵을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로 하겠다. 총선 공약 이런 거. 국민 60% 이상이 윤석열 못한다고 하고 50% 이상이 매우 못한다고 하는 상황은 그냥 탄핵해라는 소리다. 그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게 윤석열 지지율이 또 떨어진 이유는 또 한동훈 문제와 또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절대 약속드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내 지지율이 더 빠져도 좋으니 네가 지지율을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인간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진짜 무능한 건 이런 거죠. 아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불교계에 십자가 선물 보낸 거. 야, 이게 종교 통합이냐 뭐냐? 이거는 절에 살을 날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도 그 생각했거든. 이건 저주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저거는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어떻게 잘못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진짜 그 막내 한 명이라도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면 저런 사고는 안 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유명한 그런 절이나 이런 데 있어요. 어떤 성탄절에 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는 것도 있고 그래. 그리고 어떤 성당에 가면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있어요. 현수막으로. 근데 그런 맥락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지. 김건희가 왜 기불리기라고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김건희는 뭐 우리가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무속 이런 느낌이 있고 이제 표를 위해서라면 이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이런 케이스이긴 한데 저거는 뭔가 마찬이 말을 그냥 흘러듣지 않았어요. 나도 그거 의혹 제기를 하려고 했었거든. 여기 무슨 그런 식으로 약간 살날리는 게 아닌가 싶은 거. 아니 그리고 지금 받은 게 뭐 조계사나 이런 데는 명동성당 뭐 아니면은 그 주교자 이런 데는 직접 사람이 가서 전달하지 않나요? 택배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택배로 가는 거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종로에 가면 조계사 있잖아요. 네. 그런 종류로 전국 각지에 있는 굵직한 불교계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 더 있어. 잘했네. 아까 무속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걸 주도한 게 누굴까 하는 건 당연히 김건희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설옥도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 그림이나 어떤 예술품 관련해서 김건희의 관심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거를 다 대량으로 만들어서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거 누구한테 하청 줬냐? 업체 선정.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오더만 내리면 대행 업체가 있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 인쇄하고 뭐 만드는 과정에 또 누군가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김건희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 건데. 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발송하기 직전에 결과물은 받아서 한번 컨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그 보좌진들끼리 모여서 몇 번을 회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했지. 요번에 이제 연휴가 다가오니까 설이 다가오니까 한 2달 전부터 진행을 했을 거예요. 기획회의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좋겠느냐?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 선물을 보낼 그
그 대상자는 누구냐 다 몇 번 열대 번을 했을 겁니다. 회의를. 아니면 엿먹어보라고 일부러 그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걸 절에다 보낼 일이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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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다 진짜 이씨.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교회에다가는 절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재밌습니다.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 아니 일부러 여기에 이제 사실 뭐 고기 종류 이런 건 뺀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아멘 하는 편지를 넣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서록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개인의 기도문을 그대로 메시지로 담았다고 하는데 저게 이제 그 불교계에 보내기에 적당한 메시지인가 그거를 대통령실의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용역업체가 저 기도문을 수소문해가지고 지 맘대로 넣고 지 맘대로 보내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과가 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계의 설 선물 포장이 사려 깊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면서 아니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그리고 우리 황 상무도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무슨 사회비서관인가 뭔가 됐잖아요. 그 황 상무가. 근데 아니 12구 유가족한테도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저 조계사 가가지고 사과를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태원 그 유가족들이 10분만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면서 지들이 지금 냉큼 뛰어갔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자세도 미안하다고.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게 표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악랄한 인간들이에요. 진짜 우리 진우 스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육포 보냈던 사건 불교계 그게 떠오르지 않어요? 자, 황교안은 유명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건강하시라고 탄단지 비율이 맞아야 건강하다. 단백질 너무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보내드린 거죠. 이제 냉면 밑에 고기 깔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이번에 윤석열이가 저 불교 행사 갔잖아요. 네. 불교 행사 갔는데 불교 행사를 절에서 한 게 아니라 고급 호텔에서 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윤석열이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던 날이야. 네. 그래놓고 가서 그 저 연등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뭐 부처님의 자비로 뭐 평화로운 대한민국이가 뭐 이런 개소리를 썼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실수를 또 두 번째 하다니 웃기네요. 꼭 이런 정권에서만 일어납니다. 희한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비스테리긴 하다. 이게 논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뭔가 있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해. 또 결국에는 또 저 먼 곳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좀 더 읽어드릴까요? 어디까지 했더라. 자, 김영일님, 군기반장 마차님, 조근조근한 야수님, 이성무푸나성님, 오늘도 오지게 반갑소. 어제 정봉주 의원님 TV 보다 깜짝 놀라서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마차님이 사회를 보고 계시더라고. 마차님이 정봉주 의원 쪽으로 트레이드신 줄 알았네요. 예. 정봉주 의원이 강북에 있던 집회의 연사로 가갔고요. 시간이 딱 겹쳐가지고.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이 지금 그런 집회에 나가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도 집회니까 더 그렇죠. 자, 김영일님,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태권브이가 우상이고 넘버원이었는데 이상한 나라 두 내외가 넘버원, 투를 다투고 있어. 태권브이가 넘버3로 밀려나서 아쉽네요. 그렇게 웃기진 않아? 김영일님 감사합니다. 분노의 똥침님, 오늘 갤럽 조사에서 무당층도 봐주세요. 무당층에선 윤석열 지지율이 10%라고 하던데요. 우와, 무당층 10%는 중도고추 무당들일까? 크크크크크.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육포. 아, 그 이야기. 호텔에서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왜 조계종에 계시는 스님들이죠. 그 고깃집 가서 고기 드셨다는 거, 술 먹고 막 이런 논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는 종종 있죠. 예. 고기 술 드세요? 왜 뭐. 아,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드시잖아요. 아니, 이게 나는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승불교, 소승불교 개념에서는요. 대승불교 개념에서는 포교가 목적이어갖고 술도 드시고 결혼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처가 있으면 대처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깨놓고 하시라고. 왜 갑자기 전도하시고 그러세요? 네. 아멘. 여기까지. 몰래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인간적이지. 부처님의 뜻을 알면 됐지. 고기 먹는 게 뭐 어떻게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그런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